차 변호사의 마음 공부.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경계선은 없지만 분명히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평온이 있고 평온이 깨지는 사고가 나는 지점이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중심이라는 게 있다.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이제 어려서 배우잖아요. 자전거를 배우면은 몇 번 넘어지죠. 뭐 무릎도 빠지고 들이도 받고 돌다가 넘어지고. 근데 어느 날 탁 자전거하고 나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안 넘어지죠. 그 상황이 뭐예요? 중심을 얻은 거지. 중심. 그 전에는 자전거의 중심하고 나의 중심이 따로 놀다 보니까 두 개가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중심과 중심이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늘 넘어지고 다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도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경사가 심한 데는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설치할 때도 오른쪽으로 돌 때는 이쪽 면을 이렇게 좀 높이 세워서 경사를 맞춰 놓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중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스키 탈 때는 좀 더 심하죠. 여기서 올겨울에 스키도 많이 타셨어요? 스키 탈 때는 한순간 중심을 놓치면 뱅크로 돌아가지고, 근데 스키장 가서 보면요, 젊은 아이들은 얼마나 이 중심을 잘 잡는지 보드 타고 휙 돌아서도 다 안착을 하고, 결국 이게 다 중심 잡는 겁니다. 중심을 잡은 자는 살아남고 못 잡은 자는 쓰러지는 거죠. 근데 이 중심에 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자전거나 스키보다는 실은 배예요. 배. 타고 다니는 배. 큰 배가 한 척이 있는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배의 무게 중심은 전체의 한 3분의 1 지점 여기 있죠. 여기 무게 중심이. 무게 중심은 항상 낮아야 되는 거죠. 무게 중심은. 근데 배에다가 계속 이 선주가 과욕을 부려가지고 화물을 계속 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무게중심. 그러면 배가 이 무게중심이 점점 올라가면 이제 위험지경에 처해. 그래서 배가 흔들릴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 힘, 이걸 뭐라 그러죠? 원력.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 어서 많이 봤죠? 이제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강의는 항상 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복,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복원력입니다. 배는 복원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크나큰 슬픔을 알려준 세월호라는 배도 이 잘못돼가지고 복원력을 상실해서 배가 침몰합니다. 이 복원력을 기르어야 되는데, 이 복원력, 그러니까 우리 노자 공부했던 거 여기서 기억나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노자 첫 시간에 제 16장에서 어떤 공부했었죠? 치허그. 기억이 좀 나시나 모르겠네. 치허그.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간혹 한문을 여기 고대 한문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 한문에 전혀 개의치 마세요. 저는 이걸 교재로 쓰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뭐 한문자 더 배우시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관계는 없어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우리 내면을 툭 비워서 허구극치에 이르는 겁니다. 노자 사상의 핵심이 허구극치. 그러면 나는
모든 사물이 그 근원의 중심으로 돌아감을 보노라. 이게 노자 16장의 첫 구절이에요. 일부는 지금 제가 생략했는데 이게 존재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외곽에 잡념들이 꽉 차 있으면 내가 내 존재의 중심에서 점점 화물을, 생각이라는 화물을 점점 많이 싣잖아요, 내 머릿속에. 그럼 존재의 중심이 자꾸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불안정해져요, 영은. 노자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어 차 있는 가득 찬 잡동사니 머릿속에 번뇌망상, 이 화물, 이 화물을 비우라는 거예요. 허극치 텅 비우고 나면 다시 원래의 무게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이 복잡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중심과 외곽에 관한 이해를 좀 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하는 말이지만 검도 8단이 되면 이제 이 달인들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지금 여기 검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검도가 이제 7급이고 8급이 되면은 이 칼 하나를 들고 안절부절을 못해. 어찌할 줄 몰라서. 근데 1단이 되고 2단이 넘어서 이제 8단이 되면 그 사람은요 칼을 들고 항상 거의 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단 자세만을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적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탁 패고 다시 딱 이렇게 중단 자세로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적이 나타나면 이걸 뭐 막고 치려고 막 하게 들고 있다가 자기 중심을 노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모두가 휴식 모드예요. 이 배처럼 무게중심이 여기 낮은 데 있어가지고 항상 안정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그 순간에 배고 다시 돌아와 또 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의 중심성에 관한 어떤 무술 관점에서 보는 그런 항상 나와 남과의 사이에서 어떤 긴장의 도를 높이지 않고 그때그때 잡동사니 화물을 덜어내는 이게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를 복잡하게 무슨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은 이 쓸데없는 화물을 어떻게 이걸 순식간에 처리하고 원래의 나로 돌아가냐. 이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어디 길거리에서 적을 만나면 한순간 칼을 척 빼가지고 슥 빼고 탁 다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집어넣고 마음이 다시 평온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죠? 칼을 들고 있어. 하루 종일. 누구를 찌를까 뭐 이런 상태에서 엉거주춤을 칼을 들고 있다? 나중에는 자기 찔렀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국면은 중심성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무슨 이론과 관념을 초월해서 공통된 어떤 핵심이 있어요. 자전거 타는 거, 스키 타는 거, 검도 하는 거. 우리 씨름할 때도 보세요. 씨름할 때 어떤 놈이 이깁니까? 상대의 중심을 뺏어버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상대가 들어오려고 이쪽 힘을 쓸 때 저쪽 다리를 탁 쳐서 중심을 무너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낮춰야겠어요? 높여야겠어요? 낮춰야지. 이게 핵심이에요. 중심을 자꾸 낮추는 거죠.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중심으로 못 돌아가는 거, 이거를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번뇌망상이라고 했어요. 우리로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집착, 우울증, 분노, 증오군 이런 게 다 뭐겠어요? 이게 중심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화물에 여기 화물에 무슨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이걸 꽉 붙들고
이걸 못 놓치고 있는 이 현상, 이런 게 번뇌망이다. 그런 데서 마음이 중심을 잃더라. 그럼 이제 기우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기울고 어느 순간에 그래서 보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실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존재의 중심으로 복귀할 것이냐, 이걸 연구하는 이 중심성.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 해왔던 공부하고 결부시켜서 우리가 중심과 외곽을 이제 구분을 해봐야 돼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존재의 중심이 배요, 머리, 핸들. 회장님 정권은 지금 뇌 아니에요? 뇌가 요즘 그렇게 중요하다던데? 다 좀 뇌 연구들 한다는데? 뇌는 존재의 중심은 아니고 그거는 우리 존재의 열매이고 꽃이겠죠. 활짝 펴서 중심이고 뿌리라는 것은 그게 없으면 죽는 걸 말해요.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뇌가 없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유기체가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좀 바보일 뿐이지. 좀 바보로 살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지. 근데 배가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생명 자체가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의 중심에서 애시당초 조물주가 우리가 탯줄을 연결시킬 때 뇌에 연결시켰습니까? 배에 연결시켰습니까? 조물주께서 배에 연결시켰어요. 그걸 잘 생각하시고 조물주가 좀 다른 우주를 만드시고 다른 생물을 만드시려고 그랬으면 탯줄을 우리 뇌에 마치 ET나 뭐 이런 애들처럼 여기에 연결시켰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깊은 심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조물주께서는 여기에 연결시키셨어요. 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낸 사람이 실은 이게 이제 황제입니다. 황제래경. 우리 지금 마음 공부 전에 했던 공부가 몸 공부고 그 몸 공부라는 책이 황제내경이 기본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건 좀 어렵긴 해요. 그건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실은 거기에는 고대 3000년의 인간의 몸에 관한 지혜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황제가 그거를 발견한 거죠, 실은. 그때 우리 공부했던 걸 여기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가 엄마 탯줄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같이 계속 호흡을 합니다. 엄마가 날숨을 쉬면 뱃속에서 아이도 날숨을 쉬어요. 엄마가 들숨을 쉬면 아이도 들숨을 쉰다 이거죠. 이게 하나의 생명체가 안에서 쉽게 자라다가 이제 드디어 할머니가 옆에서 가위를 들고 쩔거덩하고 뭔가를 자르죠. 뭘 자르죠? 네, 탯줄. 그 상황을 황제내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 다음에 뭐예요? 복습? 공부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게 가위전자예요. 가위전자. 쩔거덩 가위를 들고 3파 노인이 들고 있다가 자르죠. 이게 전거 자르죠. 전거. 뭐를 자르죠? 탯줄. 탯줄을 제대라고 했지. 지금 여기 제대혈 많이 보관하죠? 이게 제대입니다. 탯줄. 전거 제대. 그러면은 딱 자르면은 이 안에서 가득 차있던 어떤 신비로운 생명의 기운이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점 한 점의 신령한 기운. 일점 신령지기가 이게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 보이지 않지만 아직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은 이미 입자가 된 거니까. 그러나 입자 이전에 물질을 파괴하고 계속 들어가면 입자가 사라집니다. 순수한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걸 우리 옛사람들은 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점의 신령한 우주의 어떤 기운이 어디로 모인다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이때 이게 이렇게 자르면 이 취가 모인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취우. 우는 이제 영어로 치면 at 그런 뜻이에요. at 어디에. 취우 제하. 다시 이 제자가 또 나오죠. 이게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배꼽 제자. 제하. 이 제하가 어디예요? 이게 단전입니다. 그래서 단전은 항상 제하 단전이라고. 배꼽 밑에 단전.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엄마하고 이렇게 계속 생명의 교류를 하다가 한순간 딱 자를 때 그때 생명의 기운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의 말이 그 오롯이 생명의 기운이 배꼽 밑에 탁 잠복한다. 단전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뭐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 치고 단전호흡 안 해봤다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단전호흡이니 복식호흡이니 이 모든 말의 근원이 여기 나와요. 제하 단전. 여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중심을 논할 때 사과꼭지를 생각해보세요. 사과꼭지. 사과꼭지의 중심, 사과의 중심이 어디겠어요? 사과는 무슨 뇌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사과의 중심이 어디겠어요? 꼭지점이죠. 꼭지점.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과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요때 여기 이제 탯줄이죠. 이게 탯줄이지. 이게 엄마고. 이게 엄마고 아들이 이 탯줄이 여기 오목하게 들어. 여기 배꼽 아니겠어요? 이 꼭지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채라고 채. 꼭지 채자. 두 비슷하죠. 제대할 때 이 대자, 탯줄 이거 같은 겁니다. 다만 이거는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을 뜻하는 초두변을 쓰는 것뿐입니다. 재밌죠? 이거 고대인들이 이런 거 다 꿰뚫은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사과 꼭지의 이 꼭지와 인간 배꼽에 달린 꼭지의 이 꼭지가 다 같은 꼭지라는 거야. 이게 다 탯줄이구나. 인간은 살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고기 육변을 쓰는 것이고 이거는 식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초두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이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이 중심성이라는 게 어디에 있구나. 사과 꼭지. 이 답이 바로 떨어지잖아.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의 어떤 핵심이 일로 모이다 보니까 결국 내가 유아일 때는 이 중심성, 엄마의 이 중심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태어났지만 내가 성인이 되면 여자인 경우는 그래서 생식기가 자궁이 여기 있는 또 이세를 그 생명 안에서 길러야 되니까 남자도 생식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충실한 어떤 에너지가 흩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어떤 근원적인 자리가 그 전 세대나 그 다음 세대나 항상 여기 고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차디차면은 그러면 이제 몸에 온갖 병 다 오는 거예요. 저녁에 불면증 오는 사람들 아랫배를 만져보고 차디차지. 소화불량 돼가지고 뭐 음식이 안 되는 사람 아랫배가 차디차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방에서 항상 두한종려를 이야기해서 두한종려. 몸의 건강 상태인 것은 머리는 시원해요. 그리고 손발은 따끈따끈한 거. 그러려면은 그 중심점이 실은 여기서 열이 퍼져야 돼.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양이니까 고대 이 뛰어난 현인들이 이런 걸 밝혀놔서 그렇지 서양 의학자들한테 몸의 중심이 어디냐 딱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 답변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뇌라는 그 사람들은 심장이라는 뭐 간이라는 이런 답을 오히려 들을 확률이. 그러니까 우리 동양은 고대로부터 이 몸의 중심에 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몸에 대해서 이제 눈이 띄인 거죠. 몸을 보는 눈이 중심과 외곽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틀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는 마음 공부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운동이나 하고 이러는 거지 우리처럼 또 몸의 중심의 핵심이 뭐고 그래서 중심과 외곽의 관계가 어떠니까 공부를 어떻게 이런 게 정립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뜻이고 그래서 제가 늘 그리는 이제 그림이 우리 이거는요 88에 64입니다. 그림을 딱 그리면은 8, 이게 8이죠. 그 다음에 이 팔자가 또 아래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사람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부좌 같은 88에 64가 사람이 아주 추상화예요. 이 피카소도 이 보면은 공감할 만한 건데 그러니까 배꼽이 여기입니다. 배꼽. 이게 재예요. 재. 몸에 중요한 그래서 어떤 핵심 중심점이 우리 몸에 세 가지가 있대요. 가장 중심은 바로 지금 우리 공부한 여기. 이게 뭐죠? 이게 단전이라는 거예요. 재하 단전. 이게 단전. 단이 뭡니까? 붉은 단자. 에너지가 붉은 에너지가 가득한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자리. 여기가 원자로가 있는 것이죠. 원자로가 이거는 터지면 터질수록 생명을 살리는 원자로. 어디죠? 고리월성에 있는 것처럼 터지면 막 주변이 다 죽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하도 이 존재 외곽에 있는 뇌를 쓰다 보니까 얘가 지금 식어봐요. 식어. 뇌가 자꾸 식다 보니까 호흡이 짧아지고 몸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심성을 살리는 이 공부 이게 몸, 마음 공부인데 이제 여기서 단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있어요? 여기 우리 몸에 에너지 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중심점이 가장 중요한 게 단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중이라는 거죠. 중자가 들어가죠. 무엇과 뭐의 중간이에요. 무엇과 뭐의 중간일까요? 젖꼭지와 젖꼭지의 중간이에요. 이 몸은요 항상 중요한 부위는 무엇과 뭐의 중간 거기에 급소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이 조직이 또는 기관이 이렇게 만나는 그 중간 사이에는 항상 공간이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가 항상 급소고 위험한 데고 중요한 데. 그러니까 몸에서 이런데 옆구리 이런데 쳐가지고는 안 죽어요. 근데 운 없으면은 명치 같은 데는 애들끼리 장난하고 뭐 하다가도 턱 맞으면 숨이 막히면서 팍 쓰러져요. 이 중심점을 조심해야 돼요. 중심점. 근데 지금 이거는 현대인들이 죽어가는 중심점이고 살려야 하는 중심점이거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중이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쭉 이제 타고 오르면 여기가 어디랬어요? 여기 양미간 사이에 있는 이 혈 이게 인당이 백회는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백회는
100가지 혈이 다 만난다고 해서 이게 백회혈이고, 인당이 양미간 사이에 여기 인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당. 여기는 이게 무슨 인자죠 이게? 도장이 인자예요. 도장. 진리의 도장이 찍혀있는 그런 집이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알 수 있죠. 여기를 가려면 근데 절대 이렇게 못 간다 이거예요. 조물주가 만들으시기를 문을 3개를 통과해야 이 진리의 도장을 받는 이 집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전, 이 단전 우리 몸의 이 셋을 구분할 때 이게 생리적인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게 심리적 중심. 모든 기분을 이게 심장이 있는 이 부분에서 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당. 이게 우리 몸의 영적인 중심. 이 중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단전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단전으로 돌아가서 몸의 기운이 정상적으로 한 바퀴 도는 이 과정, 이거를 우리가 전번 몸 공부에서 사자성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이게 수승화. 처음 듣는 분들은 오늘 좀 어려우실 거예요. 갑자기 이게 한 2000년도 넘은 옛날 고대 문자들이 막 나오니까. 수승화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우리 근본적인 몸의 원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승화강은 일단 우리 몸은 물과 불의 싸움터라는 기본 그 틀을 이해해요. 수와 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막 화나면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머리가 확 뜨거워지죠. 머리 확 뜨거워. 이 화. 그러면서 손발이 차진다. 여러분이 막 긴장을 하면 얼굴이 벌개지면서 손이 막 떨려요. 왜 손이 떨리죠? 피를 뇌가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이게 여기 이 아군들이 고루 분포가 돼서 묵직하게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군사를 이놈이 딴 데 쓰려고 다 차출해 가버리니까 여기 영양분이 없이 떨리는 거예요. 그 순간. 여기 너무 멀리니까 얘가 뻘개져가지고 이걸 수습을 못하면 이제 여기서 터지는 거죠. 이때 이제 백회가 열려서 수행을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가 이제 수승화강이 돼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쫙 끌어올라가는 뇌가 어느 정도 그 이기주의자냐면요. 우리 몸이라는 게 아사하면은 모든 신체 장부가 다 오그라듭니다. 간, 심, 비, 폐가 다 오그라드는데 아사자의 뇌를 분해해 보잖아요. 회분해 보면 뇌 크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뇌가 안에서 얼마나 우리 몸을 독식하는가. 얘가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몸의 민주화가 우리 몸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몸을 어떤 독재자도 없이 고루 분포를 해야 기계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디 가서 누구를 이겨 먹어야 되고 싸움에 가서 지지 말아야 되고 뭐 재판에 가면 승소해야 되고 시험 보면 1등 해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피가 다 뇌로 몰리는 거예요. 뇌에 독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할 이 피와 영양분이 자꾸 일로 가니까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그린 배처럼 화합물이 계속 이렇게 적재되는 거죠. 그 불안정해지면서 손발이 차지고 몸이 부지불식간에 이제 병의 상태로 적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물과 불의
여기서 이제 좀 복습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본 그 아이, 뱃속에 든 아이 기가 있었죠. 우주의 한 기가. 이 우주의 한 기가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이 기의 정체가 둘로 갈리죠.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그렇죠? 엄마 뱃속에 처음 착상했을 때 걔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었습니다. 걔는 다만 하나의 신령한 에너지였죠. 근데 우주의 어떤 오묘한 작용에 의해서 무엇이 어느 시점에서 이 아이 성별이 정해졌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기가 이 기가 밀키가 음양이라고 하는 음양 2기로 분화되잖아요. 근데 이 음양 2기가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단계가 단지 둘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단계로 다시 재분화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5행의 개념이 목화토금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드리는 설명이니까 고대 철학자들이 우주에서 음양은 쉽게 구분을 했어요. 아, 아이가 태어날 때 성별이 둘로 갈리는구나. 뚜렷하죠. 그래서 이걸로 만물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동서남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뭔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있는 거죠. 우리 장기도 보니까 간신, 비패, 신 해가지고 5장으로 가잖아요. 뭔가 둘로는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딱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부터 5개. 그래서 5에 대한 이제 요구가 생깁니다. 5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이 음양 2기를 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는 이게 목에서의 음양 중에 이게 양입니다. 이게 양이고 수금은 이게 음이에요. 그럼 이 토는 뭐예요? 이게 중이지 중. 그래서 토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토가 중. 이거는 음과 양이 반반 섞여 있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래서 명리학 하는 사람들의 이 기초가 다 여기 들어요. 이 목이니 화니 하는 거는 이 목은 그러니까 플러스의 양의 초기 단계를 막 나무라는 거는 올챙 막 나무들이 피어나죠. 어제 안 보이는데 오늘 벌써 나무를 터뜨리죠. 이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를 보면 쭉쭉 나아가고 있죠. 그 뜻이 이게 나무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와도 같은 에너지의 전달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이렇게 목기 에너지의 양의 기운의 최초의 단계 뻗어가는 기운이고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뻗어가다 못해서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막. 그래서 이거는 그 양의 기운이 크게 이건 시작점이고 이건 크게 달라요. 그 여기서 잠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중심성을 회복하고 여기서 가을이 되면 우리가 추워지잖아요. 이게 이제 우주가 음의 기운으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음이 시작을 하고 여기서 겨울, 우리 이제 막 끝난 이 겨울, 음이 아주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대인들이 음양 2기를 이렇게 5가지 개념으로 다시 세분화. 이게 음양 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소우주가 있고 대우주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신체 안에는 가장 중요한 5장이 있어요. 몸 공부의 핵심이 5장인데 이 5장이라고 하는 간신, 비패, 신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우주에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에너지가 먼저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 우주의 에너지가 먼저 존재했던 거예요. 조물주의 이 한 그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 우주에 흐르는 이 5가지 이 기운이 모든 사물의 창조 순간에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기에게는 이 목의 기운을 주고, 이게 무슨 기운이에요? 무슨 장기예요? 이 장기가. 그래서 이게 간, 심, 비, 폐, 신이라는 이 5 장기가 절대 그냥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이겁니다. 황제내경을 제가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말로만 옛날 보면 소우주니 대우주니까 하나라니 그러는데, 정말로 이걸 보면서 우주에 있던 어떤 근원적인 이 5가지 에너지의 흐르는 방식, 이것이 우리 몸 안에 그대로 들어왔지 않겠어요? 이거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이 5가지 에너지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몸에 대한 통찰을 주는 거, 이게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책의 위대한 점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행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이해했다고 보고, 그러면 아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의 남자는 지금 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목화토금수 중에 화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화에. 그러니까 화는요, 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화는 뭐냐? 제자리를 벗어난 화가 뭡니까? 제자리. 화가 용광로에서 여기서 불을 떼면서 따끈하게 여기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 화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차디차고 일로 가버렸다. 일로.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얘가 화가 가득 차 있어. 한의사들 그러잖아요. 화가 여기 차 있으면 좋은 건데, 위치를 벗어나, 제자리를 벗어나는 화가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다스리는 게 그게 한의학이고 그게 몸공부. 그래서 오행이론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이 화에 직면한 한 남자, 즉 과로사, 화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 것들이어서 이 사람을 지금 다스릴 수 있는 원리는, 오행에는 상생상극이라는 묘한 어떤 원리가 있어요. 들어는 보셨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원리가 이 화에 직면한 이 사람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상생은 이렇게 도는 겁니다. 계속 이게 엄마고 아들이고 엄마고 아들. 그래서 목생화, 화생도 이렇게 돈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진입한 게 상극 이론인데, 상극은 하나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렇게 가면서 서로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너무 과한 놈을 쓰러뜨리고 얘를 주저앉히면서 전체 균형을 잡는. 그러면 이 화가 너무 승해서 막 끌어오르는 이 사람을 구할 원리가 뭐겠어요? 이게 수국화라는 거예요. 수국화. 그러니까 강력한 수렴지기, 이 어떤 스스로를 보호하는 응축된 이 에너지로 터지려고 하는 이 사람을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수국화예요. 이 수국화, 이 한의학에서 나온 이 원리를 고대 도가 수행자들이 조금 용어를 철학적으로 다시 틀을 잡는데, 그게 수승화고, 그게 수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화에 직면한 이 상황을 물기운으로, 촉촉한 물기운으로 적셔주는 이 원리, 이게 수승화강이라고. 다만 이제 여기서 새로운 거는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이 작용에 가는 거죠. 이 뜨거운 게 어디로 가겠어요? 머리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몸 안에서 이게 방식을 하면 머리는 나중에 뜨거워서 터지고 배는 차서 얼어주고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 도가 수행자들이 여기서 딱 깨친 거예요. 아, 우리 몸을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물을 우리가 분수를 가서 보면 분수가 그렇게 멋있는 이유는 뭐예요? 물이 올라오니까 그런 거죠. 올라오니까 내려가는 거. 물레방아가 올라오니까 도는 거지. 물이 아래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불은 마치 아궁이처럼 밑에 큰 무쇠솥을 여기서 불을 떼줘야 솥단지가, 이게 솥단지, 우리 몸의 솥단지가 이게 따끈따끈해지죠. 그래야 몸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이 물의 흐름, 이 불길의 흐름에서 고대인들이 깨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흐름이고 이것을 우리 몸 안에서 이 물레방아가 돌게 하려면 이걸 뒤집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놈은 끌어올리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겠고, 화라는 것은 가벼우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몸 안에서 자동으로 여러분이 기분 나쁜 생각 한 번만 해보세요. 이거는 화거든. 가벼워. 쑥 올라가. 어떻게 이걸 잡느냐, 어떻게 이거를 진정시키는, 이게 이 원리가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해들은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이야기는 몸 공부의 핵심은 그래서 결국 이 한마디에 다 들어옵니다. 이걸 벗어난 몸 공부는 없어요. 모든 것은 이제 이 버전이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이것인 거고, 그리고 이것을 뒤에서 떠받치는 것은 항상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가 24시간 우리는 호흡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호흡을 몰라. 그러나 이 수승화강의 이 배우에는 항상 호흡이 작동해요. 수승화강이 깨진 사람은 호흡이 어떨까요? 호흡이 깊고 고요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이게 깨진 사람은 숨이 거칠어. 숨이 씩씩대면서 들쭉날쭉. 그래서 모든 공부는 처음에는 이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 보면 그 옆에 또 바로 뭔가가 연결돼. 또 연결돼. 이 전체가 다 이제 하나인 것을 알아요. 그게 마음 공부고. 지금 이번 시간은 몸 공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략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오셨다 하시죠.